15분입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태원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법치 파괴입니다. 이 법치 파괴가 무슨 뜻이냐? 헌법 위반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헌법 위반이다. 특히 법치 파괴라는 것은 단순히 헌법을 위반하는 데서 나아가가지고 더 나아가서 중대해서 탄핵 사유까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전제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됐지만 헌법 위반은 있었지만은 파면될 정도의 중대하지 않다 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과연 파면될 정도 이렇게 중대한 거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대한 게 정통성 무장이다. 역시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앞으로 구속도서를 한다. 또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통일정책을 통일을 해야 된다. 또 잘 아시다시피 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에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한 법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난 3월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때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자. 또 이번 9월 19일 날 평양을 방문해서는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면으로 이건 헌법 3조, 4조를 위반한 거 아니냐. 상당히 중대하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돼서 중대한 정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헌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파괴가 되었습니다. 교과서 2020년부터 이제 초등학교는 적용이 됩니다. 중학교 여기서 누누이 나온 말씀인데 자유민주주의 자유배, 대한민국 건국 부정, 한반도 유일한 법정부 삭제했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배웁니다. 이거 헌법 파괴죠. 이건 중대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 주권입니다. 작년 10월에 사드 문제로 이른바 산불 정책을 세웠어요. 뭐라고 했냐 중국한테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ND 체제에 편들지 않겠다. 한미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심각한 안보 주권이고 한미 동맹 이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이건 사실은 조약이지만은 헌법에 버금가는 우리 안보에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훼손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더니 또 나아가서 아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은 9월 19일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물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에게는 불령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상 어떻습니까? 군사정전 합의에서 몇만 건을 좀 계속 북한이라고 보는데 저런 북한을 믿고 무장해제를 한다? 이거 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변은 이 부분을 군사합의서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청구인 주체로 저는 역시 예비역 장성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엔 저희 한변 변호사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며칠 전에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뭉치셨길래 제가 그분들과 말씀드린 겁니다. 장성들이 청구인 주체가 돼서 우리는 보호할 테니까 손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과서는 이미 제출했고요. 그 밖에도 누누이 어떻게 이 부분 안보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작년 10월 20일 우리 여기 계시는 신재철 위원님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끝내 방해한 거에 대해서 구상권 포기를 해서 이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거 전부 업무상 배임이다 특경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소를 했고요. 또 국정원을 또 해체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보에 관한 중요한 건데 이미 현 정권 들어선 저기 12월 재작년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 국정원장을 국가기밀누설로 형사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3조에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 10조에서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북한인권법 7조에 하면 인권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7일, 5월 26일, 9월 19일 세 차례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들이 끝끝내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정상회담 할 때 북한 인권을 의제로 넣어라. 끝끝내 외면을 했습니다. 그건 북한인권법 7조를 위반한 거고 헌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다. 중대한 것이다. 또 그 밖에도 뭐 북한인권 외면하는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권이 분리되는 건데 이 사법권을 공공연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재판 거래다, 사법농단이다 해가지고 지난 6월부터 법원에 대해서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했어요. 전무후무한 먼지털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부 고위법관이 구속되고 또 뭐 대법관 전직 대법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3일 사법부 독립 70주년 기념일에 와서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완전히 뭐 부활을 지시하듯이 질책성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을 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나도 이게 참사가 돼가지고 이건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알았으면 싫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고위법관들이 말이죠. 후보자 현 정권에서 임명된 5명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위장전. 그 다음에 또 다운 계약서 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3차례 위장전이. 이은혜 헌법재판관 8번 위장전이. 이종석 재판관은 5번 위장전. 김명수 대법원장 최고 책임자예요. 유남석 헌재선 측 다운 계약서. 뭐 이렇게 해서 13명 중에 9명입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저는 이 사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겠다. 이게 사법 파괴 아니겠느냐, 법치 파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입니다. 2017년 작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건설 백지화 탈원전 정책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신규 원전 건설 다 백지화됐고 8조 6천억 공사업체 760개 연인은 5만 명이 동원됐던 신고리 오류크기가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 교력경제 가처분 신청을 내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자는데 아닙니다. 거꾸로요. 대만은 말입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총통이 되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탈원전정책 법을 했어요. 그거를 국민투표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은 탈원전이 아닌데 말이지.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민투표할 필요도 없는 이거 중대하게 이 탈원전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소송을 계속하지만 이게 해소해서 지난번엔 월성 1호기 찬성한 사람들이 엄상배임으로 이제 형사를 고소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 파악입니다. 여러분 인권의 기본이 뭡니까? 흔히들 생명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생명권이고 원래는 재산권입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된 게 재산권이에요. 귀족들의 세금, 이 재산이라는 게 이게 인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금 부수고 있어요. 법치국가를 사회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아닙니까? 전형적인 게 저는 이제 이건 했지만 최저임금 2019년 1월 1일부터 시급 8,350원이 적용이 돼요. 2년 사이에 30% 올랐어요. 몇 달 전에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수만 명이 광화문에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당장 한 달 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에 하면 그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전과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효력정책 가청을 엊그저께 제출해서 지금 신문기도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원래는 최저임금도 노와 사가 같이 타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 해라? 8,350원. 그래. 이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한 것이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측 9명, 노측 9명, 공익위원 9명인데 보십시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익위원은 전부 대통령, 또 산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노동부 노측위원은 하면 또 가점을 줘요. 축석을 했다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니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애초부터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좀 다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이게 문제이고. 다음은 이제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면 국가기관마다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위원회를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반대 정에 대한 비리나 한분 의혹을 밝혀낸다. 그걸 특정을 해서 보도를 해요. 그럼 시민단체가 잇따라 고발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먼지털시기로 수사를 합니다. 지금 검찰의 그 3분의 반 이상의 검사들이 동원해서 여기에 그냥 몰두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포털 안에 세우는 거예요. 망신을 주고 말이죠. 이런 식의 적폐청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또 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사법부통령 취임에 와서 하명식을 이렇게 질책하고 거기 또 대법원장에서 우리가 12월 29일 날 현직 김용수 대법원장에서 사퇴 수명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사법농단이다. 이 사법부를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거기에 반대되는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신사법농단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퇴 성명을 했고 현재 여기에 동조하는 법조인들을 지금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역시 그 대민주주의인데 권력 분립입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비서실이 비례합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에 하면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제2항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책실장이라는 비서실장과 동급의 또 다른 실장을 둔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되자마자 모법과 어긋나게 대통령령으로 행정입법을 해가지고 정책실장 딱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가 항상 정책실장 안에 뭐 어떻고 저쩌고 뭐 하고 또 민정 수석 제대로 넣어가지고 뭐 6개 수석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민정수석이 뭐 그냥 제왕적으로 모든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권력 분리가 아니겠냐. 내각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 아니냐. 게다가 지난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어요. 하면서 실제로 헌법 89조 3호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내각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는 제대로 안 하고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이 쪼개 팔리시고 홍보 다 하고서 그때 내렸다. 이런 것도 전부 이게 법입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한쪽으로 이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게 물론 심전이지만 이건 대선의 정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2010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선을 앞두고 1만 9천 건의 기사에 있죠. 댓글 여론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선된 드루킹의 댓글 공작과 핵심 실세라는 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 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대선 여론을 만약에 조작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고 민족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준범인데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지 지난 3월 21일 체포하고도 말을 바꾸면서 수사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증거유착이다, 이건 직무유기다 해서 그 이후에 특검이 출범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 검찰이 이 증거 인멸, 직무유기를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 부분도 또 수사가 됩니다. 이것도 중대한 법치 파괴되는 의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밖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현저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그중에 아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제가 빠뜨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하면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가 탄핵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문 대통령은 말입니다. 평양 방문을 하면서 기업 총수들을 다 데려왔어요. 남북정 동행 참석하게 하고 말이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으로 기업 규제의 가능성 있는 말이지. 남북 경영에 참여로 종용을 하고 말이지. 이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똑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SDS에 해가지고 그냥 뭐 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노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그것을 보면서 출발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여기서 유념을 하고 100배 이상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것은 지금 심각한 사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